20개씩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야채 보관통이에요. 완전 꿀템입니다. 먹는 거라도 좀 퀄리티 높여서 먹자라는 의미로. 근데 진짜 10분도 안 걸립니다. 한식파 식단러들에게 정말 추천 왕추천. 안녕하세요, 쿠미입니다. 저는 진짜 귀차니즘이 심한데 특히 제가 일상생활에서는 뭔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잘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요리라든지 아무튼 요리에 대해서 제가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걸 진짜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 할 때 좀 남들보다 쉬운 편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보통 더 맛있는 레시피, 하지만 살이 안 찌는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 막 대체 식재료를 구하기도 하고 막 레시피 검색해가지고 만들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너무 귀찮아서 뭔가 그런 다이어트 레시피를 잘 찾아보지도 않고 간혹 찾았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그냥 그게 제 식단 레파토리가 됩니다. 몇 개 없는 식단 레파토리가 돼요. 그리고 그거를 사골 우려 먹듯이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저의 식단은 레시피라기보다는 식재료 간의 조합이에요. 저의 식단 레파토리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되게 간단한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비몽사몽 뇌를 거치지 않고 5분 안에 탁탁탁탁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의 식단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저의 냉장고는 항상 같은 식재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다이어트 식단을 위한 냉장고 쟁임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냉장칸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장칸을 보시면은 일단은 전기세를 위해서 냉장고에서 하나씩 꺼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참툴의 수비드 닭가슴살 오리지널인데요. 제가 작년 여름까지는 육고기를 안 먹었어요.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안 먹었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육고기를 다시 먹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닭가슴살 제품들이 진짜 맛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양념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은 닭가슴살인데 수비드 제품이라 되게 부드럽고 간도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 닭가슴살로 먹기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냉동보다는 냉장이 더 맛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보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게 2024년 3월 16일까지. 그래서 저는 한 번 살 때 이거는 막 많이 사지는 않고 20개씩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먹냐면 닭가슴살이랑 김자반이랑 밥이랑 비벼서 먹기도 하고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오이랑 뭐 이렇게 해서 비벼 먹기도 하고 아니면 닭가슴살이랑 감자랑 먹기도 하고 아무튼 그냥 딱 기본적인 식단을 먹을 때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시면 이렇게 닭가슴살을 기본 맛을 더 좋아하는 게 그렇게 집밥을 먹는데 맛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편리함 그리고 시간 단축 이런 걸 더 추구하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닭가슴살은 꼭 항상 냉장고에 있습니다. 이 참툴의 제품은 다 맛있고 뭐 좋아요. 그리고 당류도 1g, 탄수화물 1g, 지방도 1.5g, 포화지방 0g, 단백질 20g 뭐 다 좋은데 다만 배송 상태가 요게 그 스티로폼 박스에 담겨져 오거든요. 근데 스티로폼 그 자잘자잘하게 여기 다 묻어서 와요. 그런 게 이게 저희는 또 동물과 함께 하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지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애들이 먹을까봐 항상 물로 다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 그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식재료가 요거 양배추인데 저는 요 양배추를 이렇게 한 통 사서 다 썰어 놓거든요. 저도 막 귀찮아서 채 썰어진 양배추 막 이런 거 사서 먹었을 때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서 쓰는 게 제일 싸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먹냐, 이게 야채 보관통이에요. 완전 꿀템입니다. 양배추를 사실 한 통을 다 사면은 무를 때까지 다 못 먹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야채 보관통은 이렇게 보시면은 물이 빠질 수 있는 채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이렇게 채를 썰어서 보관을 해둡니다. 저도 식습관을 바꾸면서 좀 다양한 야채들 많이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오이 막 이런 거 다 사가지고 다양하게 먹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양배추만 간단하니까 잘 먹고 다른 건 다 썩혀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양배추만 이렇게 야채 보관통에 썰어서 보관해서 양배추 참치볶음밥 해먹고 양배추 달걀전 해먹고 소불고기에 양배추 넣어가지고 같이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뽕을 뽑아서 먹기 위해서는 이 야채 보관통이 진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채 보관통 완전 강추.
그리고 요즘에 또 잘 먹는 건 양상추인데 요것도 또 양배추랑 똑같이 야채 보관통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 잘라서 씻어가지고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왜 빠졌냐? 이따 냉동템에서 소개해드릴 탄두리맛 닭가슴살이랑 요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양상추랑 탄두리맛 닭가슴살 이렇게 먹으면은 간편하고 맛도 있고 약간의 그 매운맛이 땡길 때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요즘 양상추 또 이렇게 쟁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요거 포미입니다. 요거는 그냥 토마토 퓨레예요. 토마토 퓨레. 보시면 원재료가 토마토랑 정제 소금 이렇게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 사이즈 말고 우유백, 큰 우유백 있잖아요. 그 사이즈로 먹다가 그것도 개봉하고 한 통을 다 먹는 게 아니니까 다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구매한 거는 이렇게 작은 팩으로 나온 거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200g씩 들어있는 거 구매했어요. 요것도 보관 기간이 되게 길어요. 개봉만 안 하면은 요거는 25년도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개봉하면 요 한 팩 그냥 다 쓰면 되니까 포미도 항상 냉장고에 있습니다. 요건 사실 자주 먹는 건 아닌데 유통기한이 길어가지고 부담 없이 이렇게 구매해두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건 어떨 때 쓰냐면은 케찹 아니면 토마토 소스 대용으로 쓰거든요. 원재료가 토마토랑 정제소금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밍밍하고 단순한 맛이 나는데 그래도 토마토 파스타나 에그인 헬 그리고 이렇게 토마토 볶음밥, 토마토 소스 케찹 볶음밥 이런 느낌 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 먹거나 다른 이렇게 가공 소스? 그런 거 안 써도 되니까 요거는 항상 냉장고에 있습니다. 잘은 먹지 않아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달걀 항상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다이어트 할 때는 남백액을 항상 사둡니다. 달걀은 좀 저만의 약간 사소한 원칙인데 동물복지나 무항생제 제품을 꼭 삽니다. 생각보다 안 비싸요. 동물복지 제품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안 비싸고 저는 보시면은 항상 먹는 것만 먹잖아요, 집에서. 먹는 식재료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엄청 뭐 유달리 비싼 식재료를 사다 두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먹는 거라도 좀 퀄리티를 높여서 먹자라는 의미로 달걀은 동물복지 그리고 무항생제 제품 꼭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는 남백액 진짜 추천해요. 지금은 없는데 저도 아마 곧 사야 되지 않을까. 제가 5월에 바디 프로필 찍기 때문에 4월부터 식단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남백액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남백액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완전 강추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아몬드 브리즈 무가당. 요게 또 꼭 있습니다. 요거는 항상 먹는 건 아닌데 프로틴 먹을 때 타 먹으려고 아몬드 브리즈 무가당이 있어요. 근데 저거는 냉장고에 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개봉하기 전에 실온 보관이 되거든요. 실온 보관 중인 것도 있고 개봉한 거는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프로틴 먹을 때랑 가끔 정말 라떼가 땡길 때 먹으려고 항상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빼먹을 뻔했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고안한 밀키트거든요. 근데 저도 밀키트 막 사람들 밀프렙 막 이렇게 해먹잖아요. 그것조차 귀찮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밀프렙은 요거 이렇게 고기를 삶아두는 것. 요거는 소고기 양지인데 국거리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트레이더스 가가지고 1점 몇 킬로 아무튼 그 절단 안 된 거 대용량으로 사서 그냥 그날 바로 삶아서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요거는 이따가 실온 보관템에서 소개해드릴 사골 스틱이랑 조합인데 이거를 약간 사골 토핑으로 생각하고 고기, 사골국, 밥 이렇게 먹으면 아침에 진짜 5분 뚝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냉동 칸인데요. 사실 냉동 칸은 뭐가 더 없어요. 다이어트 하시고 식단 하시는 분들은 냉동실에 막 닭가슴살이랑 막 이런 게 쌓여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냉장 닭가슴살을 먹기 때문에 냉동실에는 사실 뭐가 없고 보시면 제일 위칸에 요거는 퀴고트여가지고 잘게 분쇄된 오트밀이고 요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항상 제가 먹는 건 아니고 전 주로 바디 프로필 직전까지도 흰쌀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 안 먹는데 밥을 안 해놨을 때 밥을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끼니를 거르거나 배달을 먹거나 밖에서 사 먹거나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밥 대용으로 있는 것이 요거입니다. 퀴고트. 요것도 밥 대신 먹기 때문에 저는 미역국에 얘를 같이 끓여서 밥 말아 먹는 것처럼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먹어요. 그리고 같이 탄수화물 칸에 있는 게 요건데요. 네이처엠의 냉동감자. 이건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아모띠님께서 이걸 드시길래 저도 먹어봤는데 사실 저는 탄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 칸에 다이어트 할 때 빼고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원래는 감자를 사서 다 삶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구워 먹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아서 요거 해서
소금 간만 해서 구워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감자는 확실히 흰살 생선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육고기 먹기 전에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생선이랑. 그리고 이제 냉동 단백질 칸에 있는 게 요거 닭다리살이랑 소불고기인데 제가 원래는 트레이더스에서 닭다리 주물럭이랑 소불고기 양념된 걸 팔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양배추랑 섞어서 잘 먹었는데 양념을 내가 해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닭다리살 정육 사가지고 제가 저번에 주물럭 양념해서 먹었거든요. 설탕 안 넣고. 그랬더니 맛있는 거예요. 양배추랑 먹기에. 그래서 또 이번에 가가지고 닭다리살 정육을 사가지고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고 요거는 소불고기감 사가지고 이것도 양념을 제가 해서 설탕 안 쓰고 한 건데 이것도 이거 그대로 그냥 양배추랑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양념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 닭다리살이 조금 추천인 게 이렇게 고추장 양념으로 주물럭을 해도 맛있고 김치찜 해도 진짜 맛있어요. 닭다리살 김치찜 여러분 진짜 요물입니다. 저는 닭다리살 정육 진짜 강추. 그리고 요게 아까 제가 양상추랑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탄두리맛 닭가슴살입니다. 탄두리맛 닭가슴살은 제가 그때 바르닥에서 협찬받았을 때 탄두리맛을 처음 먹어봤는데 의외로 저의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의 탄두리맛 닭가슴살 어쩐지 궁금해서 쿠팡 로켓 배송이 되는 바디나인의 촉촉한 한입 닭가슴살 탄두리맛을 사왔습니다. 요거는 당류 2g, 포화지방 0.6g, 단백질 22g으로 당류는 제 기준 좀 많아요. 바프 시작하고는 요걸 잘 먹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 근데 양상추랑 밥이랑 쌈 싸먹듯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 그 매운맛에 대한 갈증을 살짝 해결해주는 그런 식단입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또 있는 게 요거 자른 미역. 저는 미역국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아까 오트밀도 미역국으로 잘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단할 때 이게 자른 미역이어가지고 되게 짧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불릴 필요 사실 없어요. 식단할 때도 그냥 물에다가 이거 넣고 참치캔 넣고 참치액 넣고 간장 넣고 마늘 넣고 밥이나 오트밀 넣고 그냥 끓여가지고 그냥 바로 먹거든요. 근데 진짜 10분도 안 걸립니다. 미역국 한 상을 차리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자른 미역 항상 냉동실에 있는 냉동실 쟁임템입니다. 이렇게 저의 냉장실, 냉동실 쟁임템 끝났고요. 실온템이 몇 가지 있거든요. 실온템은 여기 옆에 이 선반이랑 지저분한가? 여기 옆에 이렇게 선반, 이렇게 서랍장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요 김자반입니다. 제가 김자반에 닭가슴살에 밥 그냥 이렇게 비벼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다이어트 식품은 아니겠지. 이게 다 설탕과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멸치랑 막 이런 뭐랄까 멸치랑 귀리 이렇게 씹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김자반을 먹어봤지만 이 아빠랑 만드는 간편 주먹밥 만들기 고소한 맛이 진짜 제일 맛있습니다. 씹히는 게 있어서 식감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하는 식단러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먹어봤자 살이 막 그렇게 찌지 않아요. 운동량으로 커버하면 됩니다. 다만 바프 준비할 때는 저는 좀 덜 먹겠죠? 요것도 저의 식단템. 그러고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한올 사골 스틱입니다. 제가 아까 양지를 삶아놓는 이유가 사골과 함께 먹기 위함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사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골 스틱이라고 사골 농축액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성목장의 건강한 국내산 한우로 만든 한우 사골 곰탕 스틱을 먹고 있는데 10개 들어있고 물 붓고 요거 넣고 양지 넣고 끓여서 밥 말아 먹으면 끝입니다. 요거는 영양 성분도 괜찮아. 총 내용량 1개당 38칼로리고 탄수화물 1g, 당류 0g, 지방 2.4g, 포화지방 0.9g, 단백질 3g. 이게 괜찮아요. 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소금이랑 소금이랑 이제 후추, 대파 이렇게 넣고 끓이면 끝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지 고기 삶아두고 설렁탕이랑 먹어도 괜찮고 미역국 할 때 좀 그냥 감질맛 약간 사골 미역국 느낌 내기도 괜찮고 한식파 식단러들에게 이 사골 스틱 진짜 빛과 소금입니다. 정말 추천 왕추천. 그러고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에 또 저의 그 떼어놓을 수 없는 이쪽에 이제 제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보이시나요? 저의 참치캔 앵글이 좀 그렇네. 저는 육고기 안 먹었을 때는 참치가 거의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참치는 항상 이거 먹는 것 같아요. 사조 참치에 살코기 플러스 참치고 이거는 100g짜리입니다. 안심따개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심따개가 그 쓰레기 처리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면 괜찮아요. 내용량 100g에 115칼로리고 탄수화물 3g, 당류 0g, 지방 4g인데 포화지방이 0.3g, 단백질이 17g입니다. 이것도 양배추 참치볶음밥, 참치 미역국 이렇게 저의 그 완전 최애 식단 레파토리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요건 항상 이렇게 대량 구매해서 쟁여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 양념템이 들어가 있는데 양념은 그냥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한라 참치액입니다. 제가 이 참치액의 존재를 알고부터는 지인들한테 엄청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참치액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한라 참치액이 근본이래요. 그래서 근본인 이유가 뭐냐, 이게 살짝 훈제 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역국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양배추 참치볶음밥을 굴소스로 많이 해 먹었었는데 참치액을 알고부터는 참치액으로 해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약간의 훈제 향이 입혀지면서 상당히 감칠맛이 돌아요. 한라 참치액 추천입니다. 달걀찜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양념칸에 있는 고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는 한식 식단파이기 때문에 국간장과 진간장은 항상 있어요. 진간장은 오늘 다 먹어가지고 없고 국간장, 진간장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참기름 진짜 빼놓을 수 없고요. 올리브유도 사실 많아요. 그냥 이런 조리용 올리브유도 있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그냥 시중에 파는 것도 있고 스프레이용 올리브유도 있고 한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장님이 명절 선물로 주신 요 비싼 올리브유와 발사믹, 요거는 그 샐러드나 아니면 빵 찍어 먹을 때 먹고 있고 볶음밥으로 주로 식단을 섭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름을 잘 쓰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저의 진정한 꿀템, 이 눌러붙지 않는 코팅팬을 만나고부터는 진짜 기름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저는 사실 잘 안 써요, 요리할 때. 요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는 다른 데서 지방을 잘 제한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볶음밥을 한다고 식용유까지 막 부어버리면 기름 섭취가 너무 많지 않나 하고 이 눌러붙지 않는 코팅팬을 사서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간 쓰던 코팅팬이 코팅이 다 벗겨져가지고 다시 또 똑같은 거로 새로 샀는데 아주 좋아요. 기름 안 쓰고 지단 가능, 달걀말이 가능, 볶음밥 다 가능합니다. 쓸데없는 기름 섭취를 줄여줄 수 있다. 코팅팬 진짜 강추. 저는 소금이랑 후추는 이렇게 그라인더 형태로 섭취를 하는데 이것도 살짝 그 달걀 무항생제 먹는 그 느낌과 같은 느낌으로 후추도 그냥 그 후추 하는 후추 말고 이렇게 그라인더 형태로 통후추로 먹으면은 후추 향이 더 확 나요. 좀 식단을 몇 년을 이렇게 계속하고 또 이게 귀차니즘 식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간편해져요. 간편해지고 식재료가 되게 단순해지는데 그 허함을 이런 데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를 좀 퀄리티를 높여서 먹으면 이런 여기서 오는 그 풍족한 맛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길로 새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통은 그냥 그대로고 계속 리필을 사서 쓰기 때문에 이 통이랑 이 회사랑 다를 거예요. 이건 히말라야 핑크솔트 쓰고 있고 통후추 쓰고 있고 둘 다 그라인더로 그때그때 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방 바닥에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냉장고, 냉동실, 실온 쟁인템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처럼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들은 식재료를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게 진짜 스트레스였고 내가 너무 건강하게 안 먹고 있나 했는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먹어도 저희가 삼시세끼 다 집에서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끼, 두 끼 이렇게 먹기 때문에 나가서 더 다양하게 섭취를 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최대한 외식 메뉴를 좀 한식으로 하려고 하고 다양한 재료가 있는 거를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의 외식 메뉴 레파토리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고, 아무튼 그냥 일단 집에서 해먹는 걸로 의의를 두자. 그리고 집에 그런 재료를 다 쌓아놔봤자 건강하게 다양한 재료를 먹겠어 하고 쌓아놔봤자 다 썩혀서 버린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정말 귀차니즘에 절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단순화된 재료로 집에서 밥을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저처럼 귀차니즘 식단러, 특히 한식파 식단러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러분 또 들숨에 득근, 날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